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프레스티지 라운지 키트 함께 언박싱 해보고 그동안 산 책들 소개하는 책하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집 근처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저는 주로 책을 살 때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 앱에서 10% 할인가에다가 책을 사면 또 5% 적립금도 생기고, 그 매일 앱에서 오늘의 미션 수행하면 포인트나 적립금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책 살 거 있는 날에는 그래서 오전 9시에 오늘의 미션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서 적립금부터 일단 확보하고 주문을 합니다. 이 교보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1년 동안 순수 구매액 200만 원을 달성하면 선정되는데요. 저희 집은 아이디 하나로 저랑 아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교보문고 근처에 살게 되고 나서부터는 한 4년 전부터 작년 빼고는 다 프레스티지에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배송은 며칠 전에 받았는데 언박싱 영상 찍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작은 고블릿잔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되지 여기에? 술잔인가?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안경이나 펜 같은 거 놔두는 그런 트레이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핸디노트. 안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연필. 와, 이거는 아마 사쉐인 것 같아요. 사쉐. 왜 이렇게 천 같은 거에다가 향기 나는 이런 거 넣어놓으면 이제 방향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 향은 더 센트 오브 페이지 그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책 2권 중에 한 권을 택할 수 있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이랑 김주혜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 중에서 한 권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2권 다 없는 책이기는 했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제 취향에 그림이 이 책이 더 예뻐서 김주혜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로 골라봤습니다. 여기 모든 굿즈들이 윤예지 작가님의 일러스트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키트가 지금까지 받은 프레스티지 키트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새로 생긴 책들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책을 안 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책들을 샀더라고요. 처음에 소개할 책들은 바로 이 책들인데요. 요즘 제가 가족들이랑 주말에 가끔 다른 도시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그 도시에 여행을 갔을 때 다른 거보다도 독립서점들을 찾아서 방문해 보는 데 굉장히 재미를 붙였어요. 도시마다 정말 소중하게 꾸며진 보석 같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2주쯤 전에 전주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책방들을 들렸었거든요. 그 저마다 서점마다 각자 특색이 있는 서점들이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곳이 서점 카프카라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되게 나 카프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다른 책들도 있긴 한데 그 상호명처럼 카프카를 테마로 카프카에 대한 책들이 한 코너에 큐레이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권 골라봤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 출신의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변신이라는 작품을 읽어본 거 외에는 다른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카프카는 법학을 공부했고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일하면서 밤에는 글을 썼다고 해요. 4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절친한 친구한테 자신의 작품과 문서들을 모두 불태워서 없애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그 친구가 상당 부분을 편집하고 출판했대요. 카프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만 후세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돌연한 출발이라는 책은 카프카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서 2023년에 미음사에서 출간한 단편집입니다. 카프카는 생전에 단편과 중편을 주로 발표했고 현재 읽혀지는 카프카의 장편은 미완성 상태로 카프카 사후에 없애달라고 한 것을 아까 그 친구가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전에 장편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완벽주의와 자기검열, 문학적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념책으로 나온 거여서 그런지 책의 앞부분에 카프카에 쌓인 친필 원고, 드로잉 화보 같은 것들이 함께 실려 있어서 소설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카프카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왠지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글은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다음에 요 꿈이라는 책은 카프카의 일기나 편지 등의 글 중에서 꿈의 내용을 기록한 대목과 카프카가 직접 자신의 꿈꾸기를 설명한 부분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카프카의 꿈에 대한 에세이 모음집, 이 책에 손이 간 이유는 번역가가 배수아 작가님이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책하울 영상에서 번역가 겸 소설가인 배수아 작가님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작가님 이력을 살펴보면서 독일에서 거주하시기도 하고 독일어 번역가로 활동하신다고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카프카와 결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의 작가님이 어떻게 번역을 하셨을지가 궁금해져서 냉큼 집어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고른 책은 퇴근길에 카프카를 이라는 일상툰, 독서툰? 그 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화책인데요.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들, 주요 장면들을 만화로 재해석해서 그려내신 것 같았어요. 제목에는 카프카만 들어가지만 카프카 외에도 여러 작가들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카페와 지하철에서 그리고 집에서 여기저기에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 혹은 독서인들의 모습 같아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은 일요일의 침대라는 전주에 있는 서점에서 제 아들이 고르고 산 책인데요. 2020년 한경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실 이 내용이 초딩이 읽기에 적합한지 제가 먼저 읽고 내용 체크를 해보고 줬어야 되는 건데 벌써 다 읽었대요. 재밌냐고 물었더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책은 제12회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단편 수상 작품집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11회 수상작품집을 사서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이 단편집이랑 장편 대상 수상작인 강진아 작가님의 마이마이, 최우수상 수상작인 나연만 작가님의 돼지의 피, 이렇게 3권을 사서 읽어봤어요. 이게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책들을 읽어보고 느꼈던 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소재가 참신하고 영상화를 염두에 둔 것 같은 작품들이 많았다 하는 거였는데요. 특히 단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현재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소재가 수상에 한 몫을 한 게 아닐까. 소재가 굉장히 톡톡 튀고 독특했습니다. 이 활자와 영상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 나온 것들에다가 자신만의 사유와 성찰을 입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어와 소재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이렇게 작품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상한 이 장편 소설들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였는데 영화나 드라마로 당장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었어요. 이 두 개 중에 더 좋았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대상을 받은 마이마이였습니다. 재밌어요. 다음 책은 디아더 미세스입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리뷰했던 사라진 여자들의 작가 메리 쿠비카의 소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출간이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정유정 작가님이 극찬하고 각종 매체의 찬사를 받았던 책입니다. 이 사라진 여자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 노멀 피플의 작가 셀리 루니의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 입니다. 2023년 10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이 노멀 피플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한때 이 책만 추천하기도 했고 책을 2번 읽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이 책은 한 3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요거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 드라마는 그 아일랜드의 회색빛 분위기랑 여주인공이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셀리 루니는 1991년생이고 2018년에 이 소설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을 때가 27세였다고 합니다.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 더블린의 프랑소아즈 사강, 밀레니얼 세대의 제인 오스틴 등등의 수식어로 불리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셀린저, 사강, 제인 오스틴 잘 모르지만 이 책은 진짜 감성을 제대로 건드리는 책은 확실해요. 이 작가의 다른 책을 읽고 혹시나 노멀 피플보다 별로일까봐 이 여운과 감흥을 잃기가 싫어서 셀리 루니의 다른 책을 못 사보고 있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읽어보려고 이 책도 사봤습니다.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책은 프랑소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워낙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책이어서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친한 언니가 책 선물을 해달라고 해서 선물용으로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샀어요. 이전에 나왔던 버전의 책들은 이제 다 절판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중에 있는 책이 요거였는데 상서각 국내 독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프랑소아즈 사강은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1935년 출생,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소설은 사강이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쓴 소설이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합니다. 사춘기를 겪는 혹은 사춘기를 막 지난 소년과 어른 그 사이 어디쯤에 자유로운 영혼의 나라 프랑스의 작가는 어떤 소설을 썼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천재의 풋풋하고 개성 있는 감성이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책은 표지도 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책 안에 사파도 이렇게 너무 따뜻한 느낌으로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 프랑스의 장자크 쌍페 같은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일러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가격이 8,500원. 이런 게 진짜 혜자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제 환자분 중에 진짜 대견하고 귀여운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된 꼬맹이 숙녀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문학소녀예요. 저는 대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신입생 때를 생각을 해봐도 그때는 그냥 막 술 퍼마시고 그랬지 책을 읽진 않았었는데 이 친구는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대견하죠. 본인이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많았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시술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어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 선정 권장도서 100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1933년에 곤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정치적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하고 중국 혁명을 배경으로 한 사상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만 봐도 읽기 전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른 이 책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출판사에서 김붕구 선생님이 옮기신 버전입니다. 본문이 끝나면 이만큼의 뒷부분이 김붕구 선생님이 말로와 소설에 대해서 연구하신 글이에요.
이 말로의 문학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 번역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 책들은 이게 뭐냐면 지난달에 문학동네 북클럽 가입하고 웰컴 키트 언박싱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북클럽을 가입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개간 문학동네 정기구독 신청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직전까지도 이런 잡지의 존재를 몰랐고 사실 지금도 여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실려 있는지 실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때 막 이제 나도 책도 많이 읽기 시작할 거고 유튜브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 연식에 비해서 쌓아온 이런 문학적인 지식도 너무 없고 그쪽 판이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트렌드도 모르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잡지, 특히나 이런 대형 출판사에서 만드는 잡지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이 그닥 되지 않는 합리화를 하면서 정기구독 신청을 하려고 봤는데 이게 3년치 미리 결제를 하면 9만 원어치 도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치를 결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 책을 이렇게 신나게 고른 거예요. 근데 그다지 그렇게 치밀하게 고른 건 아니다. 그때 진료 중에 가입한 거여서 이제 막 휙휙 보다가 땡기는 거 클릭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2025년 봄 개간지고요. 이제 곧 여름에 개간지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다 읽어야 되는데 꽤 두껍거든요. 꽤 두꺼워요. 아니 그리고 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 2개가 됐어요. 하나는 북클럽 가입하면서 받은 거고 이거는 개간지 정기구독하면 주는 거여서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조금 뭐 속은 다 같겠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얘는 띠지가 있고 얘는 없고 뭐 그런 아주 의미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정도서였는데 이거는 박선우 작가님의 어둠 뚫기라는 책이고요. 이번 30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입니다. 제가 또 수상작들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자, 이제 제가 9만 원어치 고른 책들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81,500원어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 이거는 일단 제 기준 재미가 보장된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 선정도서였고요. 2024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고요. 영상화 제작돼서 방영 예정이고요. 반전 가득한 서스펜스의 정석, 트릭이 가득한 책. 이거는 뭐 제가 고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뒤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사칭해서 살아가는 여자에게 자신의 진짜 신원을 사칭한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벌써 재밌다 진짜. 다음은 귄터그라스의 고양이와 쥐입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3문전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도통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 표지가 제일 귀여운 걸로 골랐습니다. 잠깐 찾아보니까 이 귄터그라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나치 시대와 전후 독일인의 책임, 죄의식, 기억을 정면으로 다뤘던 작가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와 쥐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소년들의 성장과 우정, 죄의식, 성과 권력 등을 다룬 이야기라고 하네요. 다음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완벽하고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소설 자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아구스틴 코모토의 사파가 더해져서 더 그 예술적인 가치를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아마 읽으면서 눈도 즐겁고 감정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들이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굽시니스트의 만화 본격 제2차 세계대전 1, 2권을 골랐는데요. 우리가 책이나 영상을 보다가 보면 그 서구권에서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거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그 시기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 작품에 대한 이해나 감상도 더 넓어질 텐데 하는 마음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비문학 책을 읽는 거를 안 좋아해서 늘 미루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만화책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습 만화 보는 기분으로다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읽어보고 괜찮으면 저희 아들한테도 읽으라고 한번 줘보려고요. 마지막 책은 일본의 모로호시 다이지로의 만화책
미소녀를 먹다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때 왜 골라 담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작가를 저는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한번 띠지랑 속 내용을 쓱 봤더니 뭔가 약간 마일드한 버전의 이토 준지의 향기가 조금 느껴져요. 아마 이것도 아들이 못 보게 왠지 숨겨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이 적혀 있거든요. 악취미적인 소재를 재미있게 풀면서도 읽고 난 후에 찝찝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악취미적인 소재를 썼다는 거고 찝찝함이 남지 않는다는 건 읽을 때는 찝찝함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오늘의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진짜 책을 거의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